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방어를 마치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나흘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으나 이제 세 나라는 이란 공격을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파키스탄은 이번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란의 큰 오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처음 이란을 공격했던 것과 아무 관련 없는 걸프 국가들에게 보복했습니다. 다음은 카타르의 주거 지역에서 발생한 그 보복 공격 중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음에 들지 않네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이란이 이런 공격에 대해 내세우는 변명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없어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공격하는지 보세요. 아파트, 쇼핑몰, 공항, 항만 인프라 등입니다. 이것들은 군사 목표물이 아니라 이란이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민간 목표물입니다. 곧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미국 영토 내의 어떤 목표물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그들의 기지들과 그들이 이 지역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 기지를 노린다고 해도 만약 빗나가면 걸프 국가들과 그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이 보낸 드론을 격추시켜도 그 파편이 자기 국민들에게 떨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이란의 변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화내지 말고 미국한테 화내라. 전쟁을 시작한 건 미국이다. 우리는 형제 국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우리는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목표물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군대가 우리를 목표로 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게 이 주장은 치명적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란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란은 왜 오만과 같은 나라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오만은 이란 정권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나라입니다. 또 이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키프로스를 왜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이 방금 나왔고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모든 전략은 이란이 12일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직후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직접 고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나면 중동 전체가 고통을 겪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시설, 아파트, 공항 등 모든 것을 공격하고 항공여행도 방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전쟁을 격화시켜 미국이 전쟁을 계속하기 어렵게 비용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정권 내부자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말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 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종교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이를 고안했고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데올로그들에게 하메네이는 종교적 인물이었고 그들은 그의 계획을 일종의 경위로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그의 뜻을 계속 존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명령 이행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란 지도부는 원해도 이 계획을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12일 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몇 시간 만에 이란의 최고 지도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이 최고 위층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란의 보복이 이틀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이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세웠고 군 부대들은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전 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지도부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외무장관이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내 모든 소규모 부대와 이란의 다른 군 부대들은 독자적으로 보복할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란은 예기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이 물러서도록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전체가 이란에 맞서 전쟁에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전 장군이 이 오산을 설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 생각에 이란이 단순히 미국만을 겨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목표물뿐만 아니라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까지도 겨냥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작전을 위해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이 이란의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은 여러 나라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나라들은 이 싸움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최소한 항공기 지원이라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방어 임무에 기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강도 높은 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격 임무에도 기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걸프 국가 공격이 미국 압박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지만 오히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막아야 할 실존적 위협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지역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는 나라라면 그런 정권은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권이 핵무기나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더 큰 위력이나 더 긴 사거리를 가진 무기를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걸프 국가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카타르부터 시작해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카타르는 이란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걸프 국가들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 뉴스를 다루는 것은 유튜브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이런 영상들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알고리즘에 큰 영향을 주며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카타르 보복 조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카타르는 이란과 외교를 완전히 단절하고 대사관을 폐쇄했으며 직원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이란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방금 전 1시간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들려온 소식인데요. 카타르 국방부가 여러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카타르는 소련 제3세대 전투폭격기인 Su-24 2대를 격추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카타르 영공으로 접근하던 중에 격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추는 카타르 공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곳에서 공중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것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를 다른 주권 국가 방향으로 출격시키고 그 주권 국가가 자국 공군을 사용한다는 것, 즉 GCC 국가가 자국 군대를 동원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긴장 고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보복하며 GCC 국가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투기를 사용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란에서 들어오는 유인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은 분명히 군사적 긴장 고조입니다. 카타르 정부 국방부는 어제 자국 전투기를 사용해 자국 영토에서 더 멀리 떨어진 걸프 해역 상공에서 이란으로부터 들어오는 위협을 요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패트리어트 방어 시스템을 사용해 위협을 요격할 때 발생하는 파편 낙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란에서 들어오던 Su-24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공군은 전투기 전부가 서방 기종이며 주로 미국 F-15 프랑스 라팔, 일부 영국 항공기를 보유합니다. 방금 그 전투기들이 이란의 Su-24를 격추시켰습니다. 러시아 기술이 서방 기술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예시죠. 하지만 그게 이 영상의 주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점은 카타르가 군사 개입 의지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카타르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맞서 싸우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제 카타르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걸프 국가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들은 도를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시설입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7%가 매일 이 시설을 통해 이동합니다. 정유시설 자체는 직접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정유시설을 겨냥한 드론 파편으로 인한 피해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정유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유시설이 이제 이란의 공격으로 모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경제 생명줄을 위협하는 동안 계속 수비만 할 수 없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는 곧 이란에 대한 공격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일부 보고에 따르면 카타르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국제공항 중 하나인 도하 공항에 대한 공격에 보복하기 위해 이란 내부를 타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타르 총리는 이 특정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카타르는 자위권을 행사하고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공격했는지와 상관없이 중요한 점은 이 국가들이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군사 외교 소식통들이 제게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민간인들을 겨냥한 전례 없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 그리고 오늘 다만이라는 5번째로 큰 도시에 날아든 미사일 공격을 받은 후 자국 공군이 이란 내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합니다. 인용하면 앞으로 24시간 이 매우 긴박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걸프 지역 고위 관계자는 선이 넘겨졌다고 했습니다. 해리스, 이 사태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만약 이스라엘이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말에 미 중앙사령부 산하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공습을 수행하려면 엄청난 수준의 충돌 방지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중앙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아랍 국가들과의 민감한 관계 때문에 유럽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이후로요. 어젯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최소 2대의 이란 샤이드 드론에 의해 공격을 받았지만 미국 인원은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사관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현재 표적 선정에 있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드레이가 언급한 오늘 일찍 쿰에서 열린 최고 종교 학자들의 회의처럼 이란에 남아있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연합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흘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걸프 국가는 중립을 유지하며 미국의 이란 공격을 위한 기지 영공 사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전쟁에 직접 참전할 준비를 합니다. 이란은 자신만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모두가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이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토와 유사한 핵보호 조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은 파키스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고 파키스탄에 대한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방금 이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계속 공격한다면 사우디가 파키스탄과 맺은 상호 방위 협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진 이슬람 국가입니다. 만약 이란이 계속해서 사우디를 공격한다면 이 전쟁은 핵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가 아니라 파키스탄산 무기입니다. 여기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끈다고 자처하는 이슬람 종파인 시아파 인구가 많습니다. 이제 파키스탄이 이란에 맞서 개입할 것입니다.